그렇습니다. 딱 보시면 정확하게 봐주고 그래도 감독님 세 분을 다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부산까지 먼 길 와주신 세 감독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 상영하셨던 순서대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여 유니버스의 연출을 맡은 한정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화 연출 맡은 홍승기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만든 정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관객분들께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조금씩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저희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와 작품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작품은 원래 단편 영화를 그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참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제 핸드폰에 메모된 거를 발견했었는데, 제가 입시 강사를 하면서 그 학생에게 예전에 그 과제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제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읽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좀 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게 이제 데어 유니버스의 원작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제 옮기진 않고 이제 각색은 했지만, 이제 그 당시의 제목이 그들은 지구 반대편으로 떠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였었어요. 그래서 원래 두 사람이 같이 떠나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둘이 떠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긴 썼는데, 이제 스태프들이 반대를 했었죠. 왜냐면 마지막에 떠나면 죽은 자가 산자를 데려가는 건 아니냐, 저승으로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 그러면 남겨둬야지 좀 더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대여 유니버스는 제가 그 원작 제목이 너무 길기도 했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우주라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잘 맞지 않을까, 그리고 두 사람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했으니까 그런 제목이 낫지 않을까 해서 데어 유니버스라는 그냥 직관적인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화가셨는데 이제 화가인 어머니 밑에서 같이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항상 대학원생 분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린 마음에 약간 질투가 나서 약간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가야지 하고 이제 흰 쌀밥을 분홍색으로 색칠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때 이 분홍색 쌀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니까 제가 막 신나면 이거 분홍색 쌀은 내 마음속 정원에서만 자라는 뭐 딸기맛 쌀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실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제 시선에 맞춰서 제 마음속에 현존하는 그 분홍색 쌀이 자라는다는 그런 정원을 같이 믿어주고 목도해줬기에 가능했었던 거라고 생각했었고 어머니가 그때 남겨주셨던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한번 이제 스크린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 피어난 여러 꽃들을 관객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화는 이제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상이 몸이 배는 거인 동시에 이제 한자를 쓸 때 신체자의 대화인데 그 대화 위에 뿔 2개만 자라나면 꽃화가 돼서 세화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장편 스토리를 써놨었는데 그때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기 전이어가지고 지금 찍긴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그치만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써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편으로 한번 옮겨보자라고 생각한 게 이 시작이었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제목을 먼저 좀 생각하고 느낌 있는데 하고 하면은 이제 그 제목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제목을 지어봐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한 게 파도처럼 부서진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빅뱅이 떠오르니까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가 그 다음에 떠올랐어요. 저건데 하고 진짜 가슴이 터뜨려야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지어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리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작품에서 진짜로 작게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가슴이 터졌어 이건 아니고 가슴이 그냥 터질 것만 같아는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예? 가슴이 뭐 터졌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목은 터질 것만 같아잖아요. 네네네. 그냥 일부러 그렇게 그냥 뭐 같아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그냥 제목은? 네네. 뭔가 가슴이 그냥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라는 그 문장 하나가 머릿속에 그냥 떠올랐고 그냥 제 스스로 컨펌을 해버렸어요. 약간 저는 그렇게 제목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감 따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이걸 제목으로 해야겠다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살을 하나 입혔던 것 같습니다. 네, 작품에 대한 설명과 작품에 대한 제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봤던 시간입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을 하고 싶으신 관객분이 계실까요? 앞에 계신 분 먼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채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되게 밝은데 섬뜩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코코로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뱀파이어 영화에 대한 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뱀파이어는 뭔가 물어서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복수를 위해서 그 꽃이 된 생식기를 가지고 이제 포자를 퍼뜨리는 느낌? 씨앗을 퍼뜨리는 느낌으로 감염을 시키잖아요. 그런 식의 메타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가 궁금해요. 왜 머리나 심장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생식기로 그게 지원이 된 건지. 그래서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밝은 비극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떤 공포 영화에서 항상 어떤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거나 재난이 닥치게 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일상의 리듬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어떤 소수자들을 바라보고 소수자들을 다루는 영화랑도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공포의 장르가 가진 그런 관습들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 어떤 이념들에다가 그리고 또 당연하게 누려온 일상에다 균열을 주는 점에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호러의 양식을 같이 활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꽃에 왜 여기 시상식에서 했는지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꽃이 이제 어떤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되면 되게 섹슈얼한 메타포로서 많이 작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조지아 오키프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꽃을 그릴 때 항상 화폭에 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대해서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평가분들이 그걸 보고 되게 이게 어떤 여성의 생殖기관에 대해 은유적으로 그려낸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그걸 듣고 기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꽃을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크게 그렸을 뿐인데 왜 그걸 여성 그 신체랑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좀 차관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단순히 생殖기관으로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인간의 그 신체를 대입시켜서 그 식물의 호흡을 가진 존재를 보게 되면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꽃으로 치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꽃이 하나의 이 다빈이라는 존재한테 있어서 하나의 신체 기관으로서 작용한다는 그런 확장으로 그려 나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질문에 답변이 조금 되셨을까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여 유니버스부터 질문을 하나씩 더 드려본 다음에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면 준에게서 1년 만에 현이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현은 꼭 준이 살아 있었던 것처럼 왜 연락 안 했어? 하고 답장을 주잖아요. 그렇게 덤덤하게 대답을 하고 준이 세상이 떠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현은 준의 죽음을 부정하기만 했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로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작에서는 원래 그 준이 원래 원작에서는요 준이 잠수 이별을 당하고 그리고 히키코모레가 된 상태로 거의 커튼을 닫혀놓고 집에 안 나가는 설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왜 그랬냐면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이제 애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애가 히키코모리가 된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어두컴컴한 데서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이제 준이 이제 오히려 그 세상을 떠나게 되고 현의 입장에서 준이 잠수 이별을 한 상태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각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현의 입장에서는 준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안 되고 심지어 집을 며칠 뒤에 찾아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준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니까 이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나를 좀 이렇게 멀어지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뒤늦게 연락이 왔을 때 얘가 정말로 죽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싫어서 잠수 이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안 믿고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준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싶었어요. 뭔가 제가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이별 같은 상황이 됐어도 저도 뭔가 현처럼 또 부모님들도 좀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떠났다 이렇게만 말해 주시는 거니까 저도 뭔가 그렇게 현처럼 받아들이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 다음으로는 채화 홍승기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후반부 중반부쯤부터 나레이션으로 외면하지 말고 피워내 너의 꽃을 이런 식으로 꽃을 피워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영화 속에서 꽃을 어떤 의미로 표현하고자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의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꽃이 이제 어느 날 제 친구가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거의 꽃을 종류별로 다 키우거든요. 제가 놀라서 꽃을 보다 이거 다 근데 식물 꽃꽂들 아니냐고 그 신체 그 인간으로 치면 거의 꽃꽂들 피고 그거 보고서 왜 좋아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난 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신체 기관을 그대로 또 다른 그 짜증한 존재들한테 대입시켜서 그들의 기관이랑 우리 인간의 신체 기관을 대등하게 되게 비례시켜서 해독할 지켜야지 하면서 그래서 진짜 꽃을 그냥 꽃 그대로 그려내고 싶었어 이야기 안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정인혁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앞에 초반에 애매하게 말하긴 했지만 제목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지만 작품 속에서는 실제로 가슴이 막 터지는 사람들이 뭐 3명, 4명 이렇게 뒤에는 막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수진만은 놀라지 않고 문정과 얘기하는 데 계속해서 집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수진은 그 상황에서 놀라지 않는 것으로 설정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되게 사실 이 영화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진짜 세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진이라는 주인공의 마음 상태를 이 사람이 어떤 카오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비유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선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세계다 아니다라는 선을 그냥 같이 가는 영화 같아서 영화라고 하고 정하고 만들어서 수지는 그만큼 이 사람의 새로운 사랑에 대한 어떤 열망이 많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난리 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나 이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그 마인드는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랑을 굉장히 열망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반 비유 반 직설적으로 약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어떻게 보면 판타지적 허용을 두고 만든 것 같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뭔가 문정한테 좀 계속 다가가려고 하고 진심 있게 보이는데 문정은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닌 건지 계속해서 밀어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마지막은 두 분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문정은 외계 경찰이거든요. 외계 스페이스 폴리스라서 악당 UFO가 지구에 올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구를 되게 싫어해요. 진짜 막 사람들도 별로고 막 더럽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지구의 유흥 문화는 또 좋아가지고 막 술도 마시고 원나잇도 하고 클럽도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싫어 약간 이러고 나는 이거 임무 끝나면 바로 집 갈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수진을 만난 거죠. 근데 얘가 흥미로워. 그래서 저희 배우들끼리 이렇게 다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될까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 둘이 어쨌든 뭔가 문정이 정확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시스젠더도 아니고 이렇게 호모 로맨틱도 아니고 약간 되게 애매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되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수진과 함께 우주를 돌아다닌다가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진과 함께 뭔가 어떤 배트맨과 로빈 같은 그런 콤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 했었습니다. 그럼 수진도 같이 문정과 외계 경찰이 돼서 네, 돌아다니는 조수. 거예요? 네, 조수. 완성쟁이 조수. 좀 성격 그 작품 속 성격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관객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세 편의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세 작품 모두 색채로서의 표현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도 있는데요. 데어 유니버스에서는 형광빛으로 그들의 우주를 표현했다고 생각했고 채화에서는 모든 장면이 다채로운 색감을 보여주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에서도 분홍과 초록으로 문정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을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영화 속 미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어디에 제일 중점을 두셨는지 먼저 정길 감독님부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데어 유니버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 시퀀스에 딱 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보이는데 저절로 움직이는 물건들을 그려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뭐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뭐 CG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도 편집 감독하고 카페에서 만나서 자 내가 준이야 너 현이야 시작 하면서 이제 컴퓨터 연결해 놓고 나중에 CG로 뭐 이렇게 녹화 버튼을 지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힘을 많이 줬던 부분은 아무래도 클라이맥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클라이맥스는 저희한테 왜 중요했냐면 앞에 이제 골목들이 몽타주로 잠깐 나왔을 때 뒤에 가서 요거를 원래는 시나리오에 활용을 하는 방안은 없었었어요. 그냥 골목이 쓸쓸하다 이 정도만 있었는데 뒤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남과 동시에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하다가 그런 앞에 있는 골목에도 저마다 보고 싶었던 그런 유령들이 숨어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사실 둘만의 어떤 뭐 퀴어나 사랑을 떠나서 점차 사랑의 범위가 더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그리움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 퀴어 영화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다,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제가 대학 졸업한 지가 6년이 됐는데 그 대학 시절에 연극 연출을 했었는데 그때 블랙라이트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곳에서 블랙라이트가 있으면 하얀색이나 형광 그런 특수 염료만 빛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딱 스쳐가면서 이거를 우주적으로 좀 더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특수 효과 연습이나 아니면 미장센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대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미지로 좀 승부를 봐야 돼서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다시 그 중간에 매직 아워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형광빛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저는 되게 영화를 보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울라블라블루짱 그 컨셉으로. 네. 모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많이 아니요, 저 울라블라블루짱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답변 들어볼게요. 제 영화의 목표가 이제 저마다 자기만의 꽃을 피워낸다는 것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채로운 색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연스레. 그리고 색에는 어떤 위계나 질서가 없잖아요. 먼저 와야 되는 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은 서로 잘 어울리잖아요, 그 계열이. 근데 또 빨간색이랑 이제 녹색, 적색이랑 녹색 간의 그 사이는 되게 거리가 멀고, 일명 보색이라고도 하고 거리 대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색이랑 있어도 색들은 함께 있으면 자기를 스스로 더 강조하기도 하고 서로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위기와 질서가 없으니 이제 각 씬마다 이제 그 모든 색들 최대한 더 색을 더 넣죠. 여기서 이 색을 더 넣죠 하면서. 근데 또 이게 너무 산만하게 다가오면 안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비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다홍빛으로 정해줬었어요. 그 색깔 계열 같은 걸. 그러면 이제 숲 속의 장면들이 대체적으로 녹색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고색이 눈에 띄기 위해서는 좀 붉은빛이어야 되는 테니. 근데 이제 그냥 붉은빛이면 안 되고 이제 또 그 안에 개별적인 또 색채들이 더 띌 수 있게끔 꽃들을 같이 이렇게 심어두어서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색이 많으면 오히려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전 영화를 보는 데는 뭔가 제 기획 제목처럼 무지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색의 조화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있는 감독님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원래 있던 스토리가 있었고 그거를 단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중간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의 중간부터 시작하는 영화라서 일단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설명이 스킵돼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을 딱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 이런 그런 컨셉 중 하나가 이제 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바비만큼이나 분홍색으로 완전 덮여지길 바랬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색은 분홍색이고 또 외계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록색이고 그럼 그걸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우리는 약간 외계인을 침입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사랑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주인공은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대로 써보고 싶다. 그래서 사랑 분홍색을 이기는 초록색. 약간 이런 컨셉을 해가지고 진짜 모든 곳에 분홍색과 초록색을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걸로 넣으려고 해서 실제로 분홍색과 초록색이 대비되는 색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답변 주신 거에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혁 감독님부터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가슴을 터지게 만드는 그 우주선이 등장하잖아요. 그 우주선과 그에 맞서는 아까 말씀 주신 외계 경찰이라는 스토리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런 이런 카오스적인 세계관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UFO라는 거는 사랑의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 진짜 하트 모양이고 걔가 죽을 때도 하트 모양 연기를 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사랑 그 자체야. 너무 나빠. 이 수연을 이제 다치게 만든 약간 장본인의 그런 어떤 빌런처럼 좀 그려지길 원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진짜 세계일 수도 있지만 수진의 마음속을 표현한 세계일 수도 있다라고 한 것처럼 이 UFO가 이 수진이 상처받은 그 사랑의 완전 원형 빌런처럼 느껴지길 원했고 수진이 이걸 본인 손으로 해결하길 원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 전작 틴더시드 사랑에서는 어떤 자존감의 바닥에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네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약간 이런 말을 했던 영화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고서 생각했던 게 어쩔 때는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누가 이해해주는 사람이 같이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번에는 같이 도와주는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 도와주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이 어떤 빌런을 물리치자 이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물리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짰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틴더 시대 사랑도 얘기를 조금 들었지만 좀 궁금해지는 작품이네요. 왓챠 있어요. 진짜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기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복수하는 방식이긴 했지만 그 씨를 뿌려서 다른 아이들한테 꽃을 퍼뜨린다는 발상이 좀 독특하게 다가왔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빈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저는 식물의 호흡을 가진 인간의 형상을 한 어떤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물처럼 인간의 형상을 띠고 이제 식물처럼 생각하면은 이제 다빈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생식기관을 통해서 퍼뜨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다빈이는 자기가 이제 그 식물은 이제 꽃이 지면 이제 씨들이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다른 친구들의 몸을 자양분 삼아서 그 또 다른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또 되게 퀴어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런 관점인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읽혀도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품 속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씨를 먹어도 뭐 몸에서 수박이 자라거나 뭐 꽃이 자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다빈의 씨앗은 사람이 먹으면은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그런 건가요? 제가 영화를 제일 볼 때 너무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데 토마토 공격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토마토를 그 화면에 던지기만 하는데 이게 날아다니는 토마토 괴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영화에서 토마토 던져지기만 하면 특별한 분장이 없어도 저희 토마토 괴물이라고 모두가 믿어주잖아요. 약간 그런 뻔뻔한 믿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작품 속에 녹여내주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길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은이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외지가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외지가워가 뭐지? 하고 찾아보다 보니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일출이나 일몰 후에
태양이 사라지고 있을 때 그림자가 없는 상태로 색상이 부드럽고 금색으로 빛나는 상태가 되는 시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생각하신 영화 속에서의 매직 아워는 어떤 의미인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맞는데 되게 설명이 되게 길게 되어 있네요. 왜냐면 저희 영화 현장에서는 그 매직아워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해가 지고 뜰 때 30분 약간 이걸 매직아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내려왔다가 이제 어둠이 그치고 다시 밝아올 때 다시금 세상을 떠나니까 밤에만 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 영화가 단편 영화도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벽에 왔으니까 저녁엔 떠나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타임라인을 그려봤기 때문에 그 매직아워라는 설정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절박하니까 그때 아니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매직아워로 등장을 해서 다시 매직아워로 퇴장을 하는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러면 현도 준이 그런 매직아워에 다시 사라질 걸 알고 밤에 그럼 다시 보러 온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온 건데 사실 왔을 때 처음에는 얘가 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방도가 없어서 과거에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 꽃을 주었을 때 준이 이제 난 준비한 게 없는데 꽃을 돌려줬었거든요. 그게 앞에 나레이션으로 나온다 해서 그거를 한번 재현해 보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다시 돌려주면서 이 친구가 준이 맞구나라는 걸 깨닫는 장면을 그래서 넣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관객분들께도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주셨으니까 뒤에 분 먼저 받고 질문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여 유니버스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마지막에 꽃을 줄 때 흰색 꽃을 줬는데 왜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흰색을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미술 감독님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사실 밤에 저 원래 같은 경우는 샷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샷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클로즈업이란 게 이거를 봐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시각적 제한을 두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 중요한 시간, 중요한 샷에 오히려 둘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극구 말리는 바람에 롱샷으로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둘만이 놓여져 있는데 멀리서 보여주려면 사실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꽃이 하얀색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찾아봤을 때 하얀색 장미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우연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냥 컬러로만 찾았던 건데 그 네이버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왈칵라는 생각으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미술 감독님이 되게 이쁜 꽃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썼던 것 같아요. 답변이 조금 되셨을까요?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께도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입성으로 할까요? 말합니다. 혹시 두 분한테 드리면 좀 다 드리면 빌런인가요? 어떻게? 한 분 한 분 두 분 다 드려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대여 유니버스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메이크업 분장이 되게 우주적인 동시에 약간 원시적이라고 들었대. 원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을 때 어떤 원시부족이 하는 메이크업이랑도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분장 레퍼런스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까칠한 연출이 아니어서 그 스태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두는 편이거든요. 마음껏 하세요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미술가 그 메이크업 선생님 그 메이크업 하는 분이 처음에는 약간 부족 같긴 하더라고요. 약간 아바타 같기도 하고 화살표로 막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이쁘고 빛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저는 그 주인공들은 사실 별 문양이 없이 그냥
이렇게 튀기듯이 은하수처럼 별만 표현해줬으면 좋겠는데 색이 좀 더 조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사람은 컨셉을 잡은 상태였고요. 나머지의 유령들은 그렇게 컨셉을 잡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약간 부족 느낌이 나긴 하네요. 약간 미술 감독님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무대를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정인혁 감독님 너무너무 팬인데요. 그 전작 팀더시대 사랑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 감독님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말맛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번 영화에서 특히 그 말맛이 약간 리듬감이 살아있잖아요. 그 특히 막 이렇게 친구들이 때로 말할 때 근데 그 리듬감이랑 인물의 동선이라든지 콧구성 같은 게 되게 박자를 딱딱딱 맞추는 게 너무 쾌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그런 이미지를 딱 정하고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해요. 시나리오에서 다 만들죠. 천재신가요? 에? 여기 잘 안 살지 않았어요? 약간 맨날 보면서 맛을 더 잘 살렸어야 되는데 이러고 보거든요. 근데 시나리오에서 일단은 그거를 다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설득이 안 되면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일단 시나리오에서 그거를 다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만큼 정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 근데 이게 또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테스트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동선 이래야 돼 하면서 다 맞춰보고 그다음에 촬영을 들어가죠. 그래서 네 아무튼 저런 정신없고 이렇게 탁탁탁 하는 거는 시나리오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영화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질문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는데 인혁 감독님이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그 테스트 촬영 얘기를 하고 싶어요. 테스트 촬영은 혹시 그러면 많이 진행을 하셨나요? 원래는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저번 아까도 계속 언급하지만 티도시대 사랑이라는 영화 거의 영화를 하나 찍은 정도로 테스트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에 지금 들어갈 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는 너무 시간에 쫓기듯이 찍고 코로나 락다운이 제일 심할 때 찍어가지고 테스트 촬영을 좀 많이 못했던 그래서 되게 아쉬움 그리고 그게 뭔가 연출할 때 딱 고스란히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테스트 촬영 엄청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많이 못했다입니다. 안 그래도 마지막에 코로나는 노 땡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영화별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아까 말씀을 주셨긴 한데 영화 도입부에서는 낮에는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는데 후반부에서 다 밤이 되자마자 형광빛을 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왜 유령을 밤에 빛나는 존재로서 등장시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크게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인데요. 우선 정말 직관적으로 낮에는 그 라이트가 안 먹히고요. 그리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받아들일 때 유령이라는 게 낮에 있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사람 같잖아요. 근데 뭔가 밤에 그런 분장을 한 상태로 이렇게 있고 음악이 한번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쫙 흘러나오고 그러면 유령 같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낮은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보다가 좀 궁금해진 건데 그 유령분들 중에 한 분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그런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저는 이 영화가 사실 대사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반 작업 때 다 넣은 거지. 사실 촬영을 할 때는 대사가 거의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대사 하나 나 거기 들어가도 돼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왜 절을 아, 맞아. 하셨는지. 그래서 그렇게 행동으로 뭔가 표현해야 되고 죄송해요. 이미지로 표현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다 똑같이 뭔가 보여주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몸짓으로 표현할 부분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원래 준하고 현도 그 천안에 들어갔을 때 원래는 그 저기 발레 하시는 분이 와서 좀 티칭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그게 너무 과하더라고요. 좀 감정을 끌어들이는 게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킨십이 있어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다 빼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자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다 서 있는데 다 똑같이 서 있는 게 좀 그래서 한 명은 커플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뭐 집을 누구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근데 그 남자분을 그릴 때 죽음에 대한 다양함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뭐 일을 하다가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한 공구통도 있고 그리고 옷을 보면 약간 작업복이기도 한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분이라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사하는 방식 중에 그리고 사실 외국 분들이 봤을 때 약간 한국적인 정서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절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유령들의 또 행동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대사는 없지만 감정이 조금은 다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절하는 것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승기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숲속 촬영, 외부 촬영이 많은데 여름 직전에 뭐 촬영하셨는지 여름인지는 모르겠지만 푸릇푸릇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저런 초록빛 색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로케이션에선 엔딩 크레딧의 로케이션에는 여주 강찬섬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이 장소를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약간 한 장소로만 이제 그 다빈이 숲을 그려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 지역에 있는 그 숲의 이미지들 다 따와서 하나만 다빈이만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여주 강천성 그 이천에 어떤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있어서 그것도 따오고 그리고 또 양주에도 숲이랑 터널 장면 같은 건지 거기서 따오고 그 서울 제가 아차산 인근에서 어렸을 때 살았어갖고 아차산에서 가서 치과에서 사실 다 공간들이 다 달랐어요. 다 합쳐지면서 한 공간이 그렇지 때문에 색감으로 다 한 공간인 것처럼 보였는데 역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였군요. 이미지적으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혁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사랑을 뜻하는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수지는 그냥 흰 티에 검은 포인트가 적힌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정은 계속 보이듯이 몸에서 초록빛이 나고요. 그런 그 초록과 분홍색 사이에서 수지는 왜 하얀 옷에 검은 포인트가 있는 옷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존재하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어떤 초록색과 분홍색이 수진한테 영향을 입히는 색이기 때문에 수진한테는 딱히 색을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이 영화는 킹 받아야 된다 했어요. 저희 스태프들끼리 이거는 킹 받아야 되는 영화다. 그래서 옷을 검색해봤을 때 뭐가 제일 킹 받을까 했을 때 약간 그런 티셔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밴드들 있잖아요. 사실 밴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옷 브랜드에 더 가까운 약간 AC/DC, 너바나, 퀸 이런 사람들이 옷 브랜드에 더 가깝잖아요. 그 중에서 너바나 얼굴로 하면은 어쨌든 사람들도 다 죽어 나가고 얼굴이 저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보는데 되게 킹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걸로 하자 약간 이렇게 좀 그냥 당연하게 약간 제목 그렇게 적은 것 그렇게 지은 것처럼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입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입게 된 거네요, 그러면.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관객분들 질문, 가운데 계신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GV 이런 걸 처음 와봐서 제가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긴 한데 두 분한테 혹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채화 감독님이신 홍승기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제가 미술을 하고 있어서 영상미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동안 되게 감탄하면서 봤는데 약간 미드소마 느낌도 살짝 나고 해서 꽃도 키우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꽃에서 레퍼런스를 받아오신 건지 아니면 이제 따로 레퍼런스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삼으신 게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 하나가 거베라라는 꽃인데 그 꽃이 좀 보면 황공포증이 약간 일어날 것처럼 거기 구멍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 소재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서울의 꽃시장이 이제 한 4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팁을 드리면 고속도민의 꽃시장이 가장 좀 다양하고 전국에 약간 해외에 있는 여러 꽃들 많이 가져와서 새벽에 열거든요 꽃시장이.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촬영이 이제 낮에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 야외 촬영이라서 꽃들이 이제 다 금세 시들거든요. 근데 촬영이 끝나면 이제 밤이 되고 새벽 이제 그 꽃시장 10시간 되는 거 12시가 그래서 하고 이제 만들면 바로 다음날 촬영 갈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러면 그 다빈이 입고 있는 꽃은 매일매일 촬영할 때 만드신 건가요? 네. 근데 약간 얇은 약간 잠옷 중에서 진짜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붙여놓고 거기다 꽃으로 다 엮었는데 단순 노동 작업이긴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고 근데 제가 가장 신경 쓰였던 거는 이제 이게 너무 낭비돼서는 안 되니까 이제 꽃시장에서 이제 버리는 꽃들을 따로 모아두기도 해서 그걸 챙겨서 최대한 주재료로 삼았고 꽃들 중에서도 머리를 잘라놔도 좀 오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위주로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그 혹시 계속 질문하고 계셨는데 죄송한데 촬영 며칠 하셨어요? 촬영이 또 아동 배우님들이 나오시는 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막 길게 못했어갖고 한 6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맨날 만드신 거는요? 6일 다 만드셨어요? 그 갑자기 5회차, 너무 궁금해졌어요. 5회차 연속을 하고 네. 이제 하루는 이제 너무 꽃필한 장면이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해가 져서 네. 따로 또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다고 해주셨는데 계속 이어서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인혁 감독님 제가 사실 팀도시대 사랑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젊고 어린 친구들의 어떤 힘든 마음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다음 영화가 또 나온다면 혹시 그 영화들도 이런 어린 친구들의 힘든 마음에 조금 중점을 두시고 촬영을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글을 쓸 때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 글을 써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글을 안 쓰고 제가 힘들 때 쓰는데 그냥 약간 그때 나의 감정들인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다음에 쓰고 있는 거는 그거보다 나이가 있네요. 돌아가야 되나요? 한번 돌아가 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내 어떤 감정을 좀 약간 풀기 위해서 어떤 창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렸을 때 만들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아니지 않기 아무튼 그래도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질문 답변이 조금 되셨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공통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네, 저 새 영화 너무 다 잘 봤고요. 저는 채화의 그 홍승기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다빈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한데요. 꽃을 피워내라는 그 목소리가 저는 다빈이 엄마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다빈이 엄마는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해요.
질문 감사드려요. 그리고 원래는 류희재 배우님이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직접 출연을 하기로 했다가 바뀐 계기가 또 막 수정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목소리로만 등장하게 되셨는데 약간 다빈이 엄마는 인간을 혐오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간보다는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동경하고 그래서 그 나레이션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간 세상을 등지고 자연의 품속에 가서 자기만의 생명을 스스로 잉태해내는 그런 동화적인 그림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항상 늘 어떤 남성에 의해서 태어난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와 어떤 재현들은 현실에서도 뭐 충분히 많이 보기도 하고 이뤄지기도 하는 영역이니까 영화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세계와 그런 신체들을 그려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다빈이 엄마가 이제 메인 인물은 아니지만 초반에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혐오하는 캐릭터로 설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조금 되셨을까요? 그러면 좀 이어서 질문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다빈은 꽃도 사람도 아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빈의 엄마는 사람인 건가요? 네, 이거는 약간 제가 그런 틈새를 되게 하는데 꽃도 인간도 아닌 거 그리고 또 약간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웃어야 될지 아니면 막 징그러워야 될지 혐오해야 될지 그런 게 막 공간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꽃이 뿌리는 장면인가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이제 뭐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언어화할 수 없는 그 틈새 사이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고 싶었어요 이 영화 안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고 마지막 질문 받고 조금 뒤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촬영 시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작품 촬영 시에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그냥 뭐 에피소드라도 상관없는데 혹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정길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 보시면 준의 방 있잖아요. 그 방의 벽이 진짜 벽이 아니에요. 천 걸려 있는 벽이 세트를 이렇게 가벽을 만든 거거든요. 미술팀이. 왜냐면 거기 로케이션 섭외를 갔을 때 그 뒤에가 그 자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할머니 방이셨나 봐요. 자개장이 너무 커서 그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또 바깥으로 꺼낼 수도 없어서 그걸 어떻게 조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뺄 수가 없어서 이거 저희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저희가 가벽을 세울게요라고 해서 벽지도 어디서 똑같은 걸 해서 그거를 세트장에서 다 발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세팅을 하느라 늦게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벽이 하나 생겨 있고 갑자기 거기 세팅이 돼 있어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술팀 되게 대단한 친구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제가 약간 밤 촬영을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잠이 많아서 그리고 급히 피곤해서 저희가 촬영 12시간 이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엔딩 촬영 저희가 2회차 촬영을 집이랑 골목에서 하고 마지막 3회차를 세트장에서 그 천 안의 모습을 찍은 다음에 바로 그 주차장에서 찍은 게 엔딩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트장에서 다 찍었는데 그때 이제 엔딩 장면에 그러니까 현 배우가 이렇게 마지막 클로즈업을 찍는 장면이 있어요. 클로즈업으로 눈물을 막 흘리다가 갑자기 이제 한 번 이렇게 씁쓸한 웃음을 짓고 컷 투 블랙 한 다음에 크레딧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이제 찍는데 저게 첫 테이크거든요. 첫 테이크라고 저는 그 다음에 그 예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트장 예약이 아니라 제가 뒤풀이를 가야 되는데 거기 술자리 예약이 있는데 빨리 오라고 이렇게 전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면서 컷 오케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잡는 거예요. 안 된다. 안광을 한 번 더 살려야 돼서 난 너무 좋은데 이거보다 잘할 수 없는데 근데 배우도 한 번 더 해야겠대. 그래서 하세요라고 해서 했는데 첫 번째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우선은 오케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스크립트한데 첫 번째 거 오케이 가자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촬영 끝냈다가
이제 나중에 편집했는데 촬영 감독이 분명 안광 안 살린 거거든요. 근데 촬영 감독 역시 뭐 안광을 살려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됐던. 그래서 제가 촬영을 좀 빨리 끝내려고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결국 감독님의 픽이 원픽이네요. 네, 제 원픽입니다. 네, 신기 감독님께도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되게 뭐 내향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영화를 찍으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이뤄낸 예술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목소리 크게 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이겨내야 되는 건데 크게 말 못하겠었고 스태프한테 하나하나 가서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저희 현장에 아동 배우님들이 정말 한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난 에너지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별도 말을 가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막 되게 센 말들도 엄청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가 빨리는데 또 막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쉬는 시간이 이제 될 때마다 저한테 와서 같이 틱톡을 추자면서 약간 막 먼저. 근데 또 재밌는 게 그걸 찍기 위해서 의상을 준비해 오신 배우님들도 있었어요. 그 또 너무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제 보호자분들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딱 이제 그거 찍으려 딱 이렇게 포즈를 먼저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찍지? 옆에 보이지 아동 배우님 하시는 거 보면서 막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약간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자꾸 춤추자고 하니까. 촬영이 힘든 게 아니고 아동 배우들이 틱톡을 찍자고 해서. 나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제가 주도적으로 찍자고 했을 것 같아. 촬영 끝나고 일주일 동안 집 만나. 그래도 찍기는 찍어주셨네요. 그러면. 네, 다음으로 인혁 감독님께도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나 너무 많은데 일단은 땡스투에서도 보셨겠지만 코로나 노 땡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락다운이 제일 심할 때가 21년 7, 8월이었는데 이게 딱 8월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UFO가 나오는 장면이 원래는 이제 운동장에서 이 영화가 하나의 미식축구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에너지로 뛰어가는 건데 앞에는 다 찍어놓고 진짜 하이라이트만 찍는 날 하나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 이 운동장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키 하나만 빌리면 되는데 그걸 절대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중단하고 시나리오를 다시 이미 앞부분 다 찍어놨는데 뒷부분의 시나리오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됐던. 그래서 되게 어거지로 밖을 나오는 설정을 진짜 어거지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되게 막 정신없어요. 진짜 설명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눈 감고 보고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운정 배우님이 머리를 진짜로 초록색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노란색으로 탈색한 다음에 초록색을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찍으면은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초록 머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배우니까 다음 영화를 할 때 또 이제 노란색으로 또 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인혁 이거 봐봐 이러면서 정준이 모습인데 진짜 다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이러면서 되게 미안해했던 지금은 괜찮으십니다. 네, 미안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머리가 가발일 것 같은데 너무 머릿결이 좋고 막 매끈매끈하길래 가발이 티가 진짜 안 나고 너무 연출을 잘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머리 좋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GV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혁 감독님은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두 분께는 그러면 차기작에 대한 차기작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게 궁금하고 인혁 감독님은 그거에 대한 스포가 조금 가능하실지 질문을 이렇게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업기획작가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지금 각본을 쓰고 있고 제가 감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영화도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미 장편 영화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영화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밝은 영화들 볼 때마다 부러운. 그래서 되게 볼 때마다 아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봤거든요. 아, 멋있다, 부럽다. 왜 나는 항상 누가 죽어야 되고 약간 막 약간 근데 아니야달라. 뭐 이번 죽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멜로를 좀 도전을 해보겠다 해서 제 멜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네. 흔들리는 집이라고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지면 진짜로 집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고 하여튼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집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여기서 관객분들 만난 게 너무 행복한 게 요새 대학원에 갇혀서 교수님께 시달리며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새 자아분열증이라고 있어요. 논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옴니버스 중에 한 작품을 연출받게 되어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써드리면 옛날 96년에 영화 필름 시대 때 이제 영화사들에서 필름 인화하면서 난 펜슬 무단 방류했던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괴물이잖아 하고서는 지금 영화를 자신의 기억이라고 믿고 태어났던 괴물에 대한 이야기 지금 후반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획 구상 중인 건데 그 여기에 기초가 됐던 그 장편 시나리오는 에브리띵 에브리 오레 원스가 나오고 와 역시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유사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지금 못 만들겠다. 그래서 그거의 변형 버전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이제 지금 저는 학부 막학기라서 졸업 작품을 찍어야 돼서 일단 그거 시나리오를 내고 이제 어떻게 되려나 하고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작 감독님의 성함으로 작품이 나오면은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GV는 시간이 9시 반 된 관계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관객분들도 감사드리고 찾아주신 감독님들께도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